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임 시즌 25. 네, 백설공주들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저희가 지방선거 관계로 방송을 좀 쉬었고요. 네, 이번 주 다시 가열차게 공포의 주둥아리를 좀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룡사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필룡입니다. 네, 투표하셨죠? 네. 내가 찍은 사람이 됐어요? 비례대표만 안 된 것 같은데. 아, 비례대표만? 그렇게 하면 너무 표신하는 거 아니야? 누구 찍은지 모르잖아. 네, 아니 안 된 사람 유추하면 딱 되는 거 아니야? 국힘 2번 찍었어요? 아니. 국힘 나번? 뭐 그런가 보네. 아니지. 비례대표. 아, 정당 투표. 국힘도 몇 명 내지 않았나? 2명 내지 않았나? 정확히 얘기하면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투표를 내가 조금 달리한 거지. 그러니까 소수 정당?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수 정당은 아닙니다. 다수 정당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표하셨고 우리 강은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네, 투표하셨고요. 네. 찍은 사람 다 됐어요? 절반 된 것 같은데? 절반? 네. 오, 개표할 때 밤샜거든요. 저도 12시 넘어서까지. 12시는 양반이야. 왜냐면 마감하고 네. 한잔 해야 되니까 더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벽 3시까지 마시고 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거의 뭐 경남지사도 중간에 한번 살짝 앞서 다시 뒤집혀갖고 끝까지 못 쫓아오고, 그쵸? 서울시장은 다음날 오전 7시에 뒤집혔고 7시 한 17분 정도. 네. 내가 그때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인미애 세종시 교육감도 강미애 아니에요? 아 맞다. 인미애는 그 경북도당 위원장 했던 분 아니야? 맞아요. 네. 강미애 임전수 그 강미애 후보 두 분도 새벽 5시쯤 그때 뒤집혔고. 네. 대전에서도 저는 이제 관심 가졌던 후보가 김선재 후보. 그래서 계속 초반부터 봤거든요. 그때 4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되겠다 싶었는데 막판에 했는데 막판에. 그리고 또 저기 뭐지? 좀 막판에 좀 이렇게 됐던 분들이 그 시의원에서도 그쵸? 그 누굽니까? 이한영 의원이 국힘에서 됐죠? 손도선 후보. 중간에 이한영 후보가 한참 앞서다가 중간에 뒤집혔었는데 네. 다시 또 역전. 거기가 67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성광진 후보도 그렇게 됐고. 참 이번은 그래서 되게 뭐랄까 반전이 많은 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송사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많이 이제 틀렸잖아요. 틀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 네. 근데 나는 방송사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냐면은 이 출구조사 틀릴 수는 있어. 근데 유력 뭐 이런 거 붙이는 거는 방송사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에 무슨 시스템 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보들한테 유력을 갖다 붙였냐고. 근데 안 되는 사람 꽤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지역별로 전부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다가 뒤집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고요. 네, 이제 선거 끝났고 대전도 이제 다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주제 주세요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안 주시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은성 기자님이 가장 먼저 주제를 올리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아니고 실장님 먼저. 그런가? 네. 안필룡 소장님이 먼저 올리셨는데 강 기자님하고 두 분이 이제 같은 주제예요. 근데 내용이 정반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할지 정해서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 4년 전에 이장우 시장 인수위가 된 뒤에 그 인수위를 통해서 이장우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전임 시장이 했던 정책을 부정하도록 계속 강요를 한 거잖아요. 인사권을. 잠깐만. 그러니까 오늘 그 안필룡 소장님과 강은성 기자님의 주제는 인수위입니다. 제 민선 9기 허태정 시정의 그저께 출범한 인수위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전임 시장을 공격하는 형태로 인수위를 이제 활용을 한 거잖아요. 이장우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고 사실은 이제 그때 뭘 공격했지? 나 기억나는 거 그거 트램이 사기다 뭐 거의 이 정도 어딩 아니었어요 수준이? 그것뿐만 레벨이? 아니라 총사업비가 2배 가까이 들었다. 공무원들이 그걸 발표하게 하고 그거를 진두지휘를 이장우 시장이 하면서 이장우 시장이 독서를 내뱉고 그러면서 허태정 전 그 백설공주도 합류하셔야겠네. 그래서 이제 허태정 무능 막 이런 프레임을 이제 그때 처음 만든 건데 이제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허태정 시장은 과연 그럼 인수위를 어떻게 운영해 갈 거냐라고
라고 했을 때 이장우 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위를 통해서 공격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방향일 텐데, 일단 첫 일성은 그 경로 경로 뭐 나가라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소리 질렀다고. 그런 얘기가 어쨌든 보고 그 10분 만에, 보고 10분 만에 너무 중지. 자료가 부실하니까 기사는 꽤 많이 보도됐는데 기조실인가요? 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업무보고. 거기 자료가 너무 부실해갖고 10분 만에 이제 그냥 중단시키고 했다. 뭐 이래 오늘 한다더니 했어요? 오늘 오후 4시 반에 했을 거예요. 뭐 기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비공개 업무 보고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안에 계셨던 분이라고만 얘기할게요. 그분한테 들었는데 엄청 화를 내면서 소리도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 왜? 아니 일단 말씀하시고. 네. 아니 그래서 그 이제 똑같이 허태정 당선인이 이장우 시장이 과거 4년 전에 했던 인수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이장우 시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경로는 잘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는 양쪽 진영이 또 선거 과정에서 워낙 또 치열하게 붙었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한편 드는 거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맛 좀 봐라. 근데 그렇게 운영하기에 인수위 구성을 보니까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독설가들이 없어요, 그 안에? 독설가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시켜주세요. 공직 안 가도 돼요. 그냥 네. 그거 한 2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제 저 시켜주세요. 나 잘 알아요. 통상적으로 인수위의 이미지가 그 사람 그 4년 동안 이제 시정을 운영하는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보통은 그 시장 당선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인수위에서 그거를 세게 공격하고 공무원들 잡들이하고. 그 박정현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인수위원장 맡았잖아. 그거를 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분도 국정감사 때 한번 이장우 시장하고 세게 붙은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 행정통합 갖고도 그쵸. 고성 오가고 몇 번 붙었었잖아. 몇 번 붙었는데 그거를 공무원들하고 할 거냐. 공무원들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무슨 죄야? 근데 어쨌든 이장우 시장 방식으로 하면 공무원들한테 이장우 시장을 그 부정하게끔 유다의 역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시켜야 되는데 인수위에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보인다. 그게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 허태정 당선인이 나서서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허태정 당선인이 과거에 4년을 했던 것과는 다른 이미지로 보여져서 초창기에는 조금 그 어떤 인기가 있을 수도 있죠. 공포 정치? 허태정의 공포 정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하고의 갈등도 생길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정말 온순하게 갈 건지,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되는 그 인수인데, 현재까지로는 어쨌든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데 인수위는 맨파워가 약하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결국에는 허태정이 회초리를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뭐 이게 공격 수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은 그 리더가 이렇게 가르마 타주는 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바뀌고 시정의 방향이 바뀌면 이거에 맞춰서 일 잘하면은 거기에 따른 뭐 보상이나 이런 게 주어지고, 일을 잘 못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전임 시장 뭐 했으니 이거를 뭐 혼내키고 아니면 공격,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가지고 송미령 장관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 거지. 어차피 공무원들은 일 잘하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방식은 점령군은 아닌 거잖아, 사실. 그치. 근데 이장우 시장은 그 공무원들에게 유다의 역할을 시켰으니까, 그럼 허태정 시장도 당선인도 그 유다의 역할을 공무원들한테 시킬 거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그거를 역할을 꼭 시켜야 하나? 근데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뭐랄까, 이 인수위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펼친다 이거지. 너 뭐 잘못했나 하면 들여다볼 때 이건 아닌 거잖아.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에 따른 절차에 맞춰서 뭐 무슨 사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장을 펼치다 보면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달라서 손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배임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비리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합당하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인수위원회가 그걸 밝혀내는 그런 조직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뭐 감사기관도 아니고. 이미 이제 이장우 그러니까 어떤 취지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장우 시장이 진영 정치에서 그걸 했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렇게 읽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옳고 그름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 인수위가 지난번에 이제 그 현판식 열고 출범하기 전에 지난 그 5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때 그 당선인하고 하태정 당선인하고 그 대전시 실국장 한 30여 명이 이제 뭐 말은 상견례라고 하지만 그냥 첫 회의를 연 거예요. 네, 거기에서도 그 허태정 당선인이 남은 20여일 동안 약간 기강 잡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뭐 앉아 일어서 이러고 있어요? 얼차례? 머리박어. 네, 이제 진짜 머리박어 했어. 아니요. 남은 20여일 동안 어쨌든 그 이장우 시장이 다시 이제 직무 복귀하니까 뭐 좀 뭐 이렇게 우려가 또 생기기도 했겠죠. 적당히들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하지 말고 그리고 언론사 대상으로 정부 광고 집행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인허가 계약하지 말고 뭐 예산 이런 거 뭐 이렇게 승인할 거 있으면 그거 일단 보류하고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인사권, 재정권 어떤 그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말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 기조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고 전략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선 8기에 기조실에서 했던 어떤 업무를 본인들이 이거 뭐 분석을 하고 뭐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좀 있긴 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오라고 하는 거였는데 기조실은 사실 그 전에는 뭐 그런 것까지 하진 않았었고 그 방향성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컨트롤 타워니까 방향성 제시를 한 거예요. 민선 9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아야지. 아니 알지만 그건 자기들의 그 본연적인 그 자체적인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실국에 가는 거니까. 집행부서라기보다는 기획부서다. 네. 이런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왜 민선 8기 때 문제점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갖고 와라고 해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민선 8기 때를 박정현 그 인수위원장이 적폐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민선 8기 시정을 적폐라고 규정을 했어요. 워딩을 그렇게 했고. 근데 저는 여기서 그 허 당선인이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이득을 얻은 것 같다. 하나는 어쨌든 조직 좀 기강 잡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걸 보여준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뭐 실장님은 박정현 인수위원장이 좀 어떤 그 이제 약간 앞에서 칼을 뽑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셨지만 지금 가장 워딩을 세게 하고 이장우 시장하고 약간 전면전을 붙는 워딩을 하는 거는 박정현 인수위원장이거든요. 그때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에 지난 5일 날도 그렇고 그 현판식 열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그 대전 지역 그 국회의원하고 허 당선인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다시 그 박정현 그 인수위원장이 이장우 시장을 직격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사정은 너무 이제 뭐 불통의 뭐 시정이었고 이걸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허태정 시장과 이장우 시장의 어떤 그 사감보다는 박정현 그 인수위원장이 지난번에 국정 그 감사할 때 대전시 대상으로 그때 그 둘이 굉장히 좀 세게 붙었잖아요. 네. 거기서 좀 일어난 그 마찰이 아직까지 좀 세게 이어오는 것 같다. 평가해오라고 한 그거를 안 해온 거니까 너네가 유다가 되라 했는데 이제. 근데 이걸 보니까 사실 공무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문제점 분석해오라는 거는 뭐 공산당에서 자비판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너가 잘못한 걸 생각해봐. 차라리 이런 거잖아요. 질문지를 주는 게 나을 뻔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럼 답변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뭐 좀 찾아가면 되는 건데. 인수위가 그러니까 뭐 이런 업무를 넘겨받아야겠지만은 특히 지난 민사 8기 동안 언론에서 혹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해서 알려달라 이 정도로 먼저 인폼을 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답변 준비를 해야긴 하겠죠. 근데 거기서 뭐 찾아가는 거고. 원래는 이제 시장이 이 업무를 시작하면 전임 시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업무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보통은 인수위에 그 역할을 줘요. 인수위 보고 전임 시장 사업을 평가해서 그걸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새로운 시장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을 인수위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인수위의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 감정 싸움도 붙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인수위 모습인 거예요. 금산 군수 이번에 당선된 문정우 당선이 있어요. 그 민선 7기 때 군수했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그분이 인수위를 이번에 안 하기로 했어요. 안 본인이 꾸니까. 다 하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표면적인 거는 돈 든다. 맞아요. 인수위원회 운영할 때 금산군이 한 7천 몇 번만 들었대요. 거기다 그 취임식까지 하면 1억이 좀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왜 쓰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위원들이 대부분 민간인인데 와서 엄청나게 갑질을 한다는 거 공무원들한테. 맞아요. 서류 집어 던지고 그리고 뭐 줄대라고 내가 문정우 측근이다 이래가지고 인사 이런 거 청탁 넣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고질적인 관행이어가지고 그래서 없애겠다. 난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실국장들한테 보고 받으면 된다. 그렇게 그것도 꽤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 이번에 이렇게 민선 9기 대전 시장직 인수위가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잖아요. 그 민선 8기 4년을 검증하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뭐 만나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4년마다 이러면 자기들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저는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이 처음에 그 취임하자마자 인사로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할 때마다 사실은 그 전임 허 시장의 어떤 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너무 답답했다, 뭐 무능해서 그리고 뭐 지난 4년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똑같은 거야. 제가 약간 옆에서 보면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점검 당연히 해야 되죠. 어떤 거를 이제 추진하려면 그 전에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점검을 하는 건 당연한데 왜 거울 보듯이 뭔가 좀 기시감이 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뭐 진영 정치의 폐해니까.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지 무슨 감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역할에 좀 충실하면 좋겠는데 너무 정쟁적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그럼 계속 싸움 반복될 거 아니야. 그렇고 그럼 두 분은 이제 주제 다 덜으신 거죠? 네. 수고하신 거죠? 제 주제는 그거예요. 뭐 올려드렸던 대로 대전의 민주당 뭐였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요인가 뭐였죠? 네. 말도 생각 안 나. 왜 그 대자보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뭐 안녕한가요? 뭐 민주당 안녕하십니까인데요? 올리신 민주당 거는? 안녕하십니까? 대전 네네네.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그 요즘 민주당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뭐 특히 정청래 당대표 비롯해서 뭐 친명, 친청 그리고 그 선거 기간에 뭐 조국, 김용남 뭐 되게 일들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경기도보다 대전은 완전히 석권한 거니까 전국에서 호남 빼고는 가장 그렇죠.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 광역, 기초, 의회까지 다니까. 그러니까. 대전 정말 압도적으로 해줬는데, 근데 이 안에서 과연 뭐가 이슈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 우리 지난번에 뭐 공약하면은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뭐 고소고발 하는 것만 생각나고 공약하면 떠오르는 거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뭐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정권을 잡았으니까 대전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그냥 이게 좀 아닌 거 아닌가 싶은 게. 대전시장 이제 선거운동할 때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잘 안 보였어요. 저는. 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다 안 보였는데 뭐. 그렇긴 한데, 여긴 현역이잖아.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 선거할 때는 서울시 그의 지역구도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붙잖아요. 가서 캠프 이름만 올린 거 말고도 그 뭐 지원 유세 갖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봤어요, 강 기자님은? 저는 대전시장 선거 유세하는 거를 왜 못 본 거 같죠? 그쵸. 네. 7명인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간담회하고 이런 거 말고요. 거리에서 같이 뭐 선거 운동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박용갑 의원이 뭐 이런 데가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황정아 의원이 뭐 이런 데 들어갔어요. 거기다 예전에는 지방선거를 하면 원팀이라고 해서 원팀으로 시장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들 후보들 쫙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붙어서 같이 합동유세도 하고 뭐 지역별로 돌면서 선거운동도 같이 해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네. 이번에 그 허 당선인 측에
민주당에서는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4분의 1로 그 차량 유세도 줄였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걸어서 골목골목 다니고 그렇게 이제 선거 운동원들이 했고 그 당선인도 그랬고 그리고 저도 그 사실 거리에서 엄청 막 시끄럽게 본 기억이 없는데 그 후보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행사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스킨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꼭 거리 아니더라도 뭐 그 SNS나 이런 거 통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좀 더 나설 수 있는데 좀 뭐랄까 시장 후보 광역시장 후보인 거잖아.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그렇게 유기적인 팀워크를 좀 보기 맞아요.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일부러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원팀 행사를 하는데 그런 행사 자체가 없었다는 거니까. 겉으로는 뭐 간담회 이런 거 짜여진 거 하고 무슨 뭐 위원장 맡고 이런 거 하겠지만은 이게 진짜 원팀으로 앞으로 잘 돌아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시장 당선자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 사이가 안 좋은 거보다는 어차피 될 건데 그거 아닐까요? 어차피 뭐 원사이드 될 건데 갈등서를 집히는 될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맞아요. 그 각자가 서로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전의 7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허태성 대전시장까지 8명 구청장들까지 포함시켜보죠. 그러면 구청장 5명은 13명이네요. 이 13명이 공통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 교집합이 뭘까가 생각이 드는 거야. 대전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정의 안정일까? 뭐지? 아니면 이재명일까? 정청래일까? 난 잘 모르겠어. 안 보여. 본인. 그러니까 각자 그럼 교집합이 뭐라도 하나 있어야 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일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교집합은 없고 공통되게 규정하는 단어는 본인의 이득. 사리. 그래서 좀 그게 좀 그래 뭐랄까 어색했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절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이번에 될 판이니까. 다들 이기는 선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도 뭐 있고. 절실하면은 막 손잡고 다니면서 그 이기는 뽑아주세요 선거니까 그럼 했겠죠. 그거 오만한 거지 그게 되게. 오만한 거죠. 그게 되게 오만한 거지.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또 오만한. 오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집합이 그거네 오만한. 힘 실어준 거죠. 시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죠.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거저주는 게 아닌 거잖아. 사실 그리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이제 봐야지 또 4년 동안 또 욕 겁나게 먹겠나 나. 근데 아무튼 좀 그게 하나 좀 이상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한다고 하잖아요. 지역에서는 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장철민 의원이 뭐 며칠 전에 정청래 뭐 출마할 거면 사퇴해라 공정성을 위해 그거 얘기한 거 말고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디 줄 서 있는 거야? 소장님이 좀 알잖아 그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조승래 의원은 뭐 사무총장이니까 명확히 어디 서 있는지 이제 서 있는 거고. 친청? 그렇죠. 네. 지금도 친청 맞나요? 그럴 걸? 아니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그 장철민 의원은 그 발언한 걸로 봤을 때 그 정청래 대표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거고. 뭐 그렇게 박정현 의원은 박정현 의원은 시당위원장이란 이름으로 중립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박용갑 의원은 어때요? 그치 이분 잘 안 보여. 누가 불러 주기나 할까? 장종태 의원은 어떻고 황정화 의원은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인데도 잘 몰라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꼭 뭐 반명이다 친명이다 뭐 개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주요 이슈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선거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거에 선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뜻을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지역민들이 알면 좋겠는데 전혀 안 나타나니까. 중앙 정치의 역할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답답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다음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 물어보세요 좀. 아니 근데 뭐 만약에 대전에 한동훈 출마해서 됐어 봐. 한동훈한테 맨날 가서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 뭘 물어봐요? 어?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대전에 현안을 국회의원한테 물어본다고요? 아니 대전의 현안이든 아니면 지금 민주당 시끄러우니까 민주당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그
뭐 장성철 이런 사람들한테도 뭐 여러 언론이 물어보는데 평론가라고 왜 우리 지역에서는 안 물어보냐고. 그래서 이 얘기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것 따지면 동시에 언론들이 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인터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서 서로 좀 더 지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서로 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인 거지. 반성하세요. 갑자기. 저 국회의원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아니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언론인들이 뭐 이 의원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더 물어봐주고 아니, 좀 하고 싶네 이런 의원이 그럼 있어야죠. 그러면. 나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의원들도 자기들 뭐 일하는 거를 언론에 홍보 많이 해갖고 취재하게끔 하는 거지만 동시에 언론도 그런 그 주요 인물이 이런 사람들 다 취재를 해야지. 저는 기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물어보는데 경남에서도 물어보고 전북에서도 물어보고 똑같은 거 충남 그 국회의원들 뭐 사람만 다른 거지 똑같은 현안으로 물어보면 다 비슷한 대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계적인 질문과 답변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지역민들이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다음번에 출마하거나 이럴 때 저 사람은 내가 생각이 비슷해 내지는 저 사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근데 다음에 안될 수도 있잖아. 근데 답변을 물어봐서 답변을 받았어. 근데 하나만한 소리 하고 뭐 냉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사를 난 써야 되는데 진짜 고심된다니까요. 냉무 같은 얘기만 한다 이렇게 쓰면 그럼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스트레스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인터뷰가. 아이고. 네. 하여튼 이거는 저 헤드라인 나왔네. PD님이 그 히세블로에서 물어보세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대전 민주당 안녕하십니까가 대전의 민주당이 선거는 다 독식을 했는데 대전 지역민들한테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이 과연 얼마큼 각인되어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그 민주당 대표 주자로 나온 그 선출직 정치인들의 생각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대전 시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그 뭐 소수 어떤 개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번엔 뭐 니네가 해먹고 이번엔 너네가 해먹고 서로 이거밖에 모르는 거잖아. 시의회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누가 줄 서 있어가지고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이장우한테 줄 섰냐 누가 허태정한테 줄 섰냐 허태정은 또 누구한테 줄 섰냐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컬에서. 그러다 보니 너무 우리들의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했던 얘기예요. 예. 안 될 수도 있다. 한 명한테 물어볼게요. 한 명한테는. 그래서 마지막 제 얘기가 그거예요. 현재 대전의 7명의 국회의원들 다음번 총선 때 2년 뒤 총선 때 공천을 과연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 그래서 질문의 흐름은. 말하기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나는 든든한 뭐 누가 있다라고 해도 하면 또 얘기 안 하고.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대전에서 7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뭐 그 새로 들어온 사람 뭐 쭉 있는데 정치권에 줄 서서 이렇게 공천 받은 사람들의 부류를 A라고 해볼게요. 내가 이 시민작가 아닌데. 그리고 그 대다수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서 한 사람 B라고 해볼게요. 대전의 B는 나는 한 번도 못 봤거든 지금까지. 그래도 저도 못 본 거예요. 7명 중에 한 3명은 되지 않아요? 아 누가 있어요? 뭐 누구? 얘기해 보세요. 아니 네. 뭐 그래도 사무총장 하니까 조승래 의원. 우리 같이 정치 고관층이 많지가 않아요. 뉴스 보는 사람들이나 조승래가 사무총장인 거 알지. 조승래 직전에 사무총장 누군지 아세요, 민주당? 기억 안 나시죠? 이런 거라니까. 전 알아요. 이거 알겠지. 그 정당인이니까. 정당이 아니야. 나 무소속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관여층들 말고 상당수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꼭 정치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기억이 없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아니 그래서 지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보라는 거요? 그러니까 쭉 말이 두서가 없네 진짜 오늘. 근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대전의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석권을 했고 근데 지역의 국회의원 7명인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 눈에 띄지 않았다. 근데 우리 지역의 7명의 국회의원은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기자고 뭐 이러니까 대충은 알겠지만 잘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역할을 잘 뭐 못하고 해야 뭐 밥 몇 번 먹어보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 통화하면서 뭐 이벤트 받고 밥 안 먹어본 국회의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근데 나의 가장 소중한 한 표를 그 사람을 위해서 찍어줬으니까 된 거 아니겠어 지금 상황에서. 근데 너무 정보가 없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한창 시끄러운데 적어도 어떤 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뭐 예를 들어서 친청이니 뭐 비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색깔을 내면은 유권자는 아 그래 나는 거기에 동의해 아니 난 반대해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조차도 없다. 로데이터조차도 없다. 이제 그래서 언론이 좀 취재하면 좋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지금처럼 하는데 만약에 다음번 7명의 국회의원이 공천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는 아무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공천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민들과 동떨어진 공천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지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해피하겠지. 왜냐? 지역민들이 무관심,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귀결되는 거예요. 플라토 말인 거죠.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열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독설은 언제 하는 거야? 네? 독설은 언제 하는 거야? 독설?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 다음 주 백설공주대 시간에는 네, 이제 강 기자님은 한 주 건너뛰시고 네. 네, 당선된 분이네요. 네, 김민숙 대전시의 의원, 네, 재선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김민숙 의원도 네, 모시고 또 즐거운 독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